윌리엄 리의 적응 면역계, 면역 B, 면역 두 번째로 소아마비 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을 하면 적응 면역계는 병의 맛을 보호책을 만드는 과정을 담당한다. 적응 면역계 혹은 획득 면역계는 면역체계 중에서도 더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다. 적응 면역계는 일률적인 도구인 내재 면역과는 달리 적을 까다롭게 골라서 공격한다. 그리고 침입자들을 영구적으로 기억해둔다. 이런 기억 덕분에 혹시라도 그 침입자, 박테리아, 바이러스, 암 등이 나중에 다시 출현하면 신속하게 대응팀을 배치할 수가 있다. 수두처럼 한번 앓으면 다시 걸릴 걱정이 없거나 아니면 예방접종을 해서 아예 그 병에 평생 한 번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체의 적응 면역 덕분이다. 적응 면역 반응이 병에 맞설 방법을 일단 배우면 평생 동안 그 병에 걸리지 않게 보호한다. 보다 정교한 체계인 적응 면역계는 두 가지 전략으로 접근한다. 우선 침입자를 죽이는 세포들을 이용해서 공격하는데 이는 세포 매개성 면역이라고 불린다. 또 항체를 공격 무기로 해서 소멸시켜야 할 적의 표식을 만든다. 침입자가 맨 처음 포착된 시점으로부터 7에서 10일이 지나야 항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적응 면역 체계는 대응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적응 면역계는 T세포와 B세포를 주로 활용하는데 이 두 세포는 모두 골수의 조혈모 세포라는 줄기세포에서 만들어진다. B세포는 완전히 형성되기까지 골수에 머문다. 일단 완전히 성숙하면 B세포는 골수에서 나와서 비장, 장, 편도선 같은 림프기관으로 가서 각기 배치된 장소에 있어 침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경계하며 기다린다. 그러다가 불법 침입자가 나타나서 면역 방어 요청이 들어오면 B세포들은 림프기관에서 쏟아져 나와 침해에 당한 부위로 가서 몸을 지킨다. 반면에 T세포는 일찌감치 둥지를 뜬다. T세포는 아직 덜 성숙된 시기에 골수에서 나와서 흉선으로 간다. 흉선은 T세포들의 신병훈련소 같은 역할을 한다. 그것에서 T세포들은 비자기세포, 외부 침입자인 적군과 자기세포를 구별하는 법을 익힌다. 비자기세포를 인식하고 죽일 능력을 갖추는지 심사하는 시험을 통과한 T세포들은 신병훈련소에서 출소한다. 그들은 말단 림프 조직을 선언하면서 부름받을 때까지 대기한다. 예선에서 아군을 공격하는 행위는 용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수로 자기 세포를 죽인 T세포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파괴된다. 침입자들을 파괴하는 훈련을 이수해서 정상세포를 다치지 않게 하는 T세포들만이 흉선에서 나와서 몸 곳곳에서 배치될 수가 있다. T세포와 B세포는 모두 숙련된 정보 요원들이다. 이들은 외부 침입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각 침입자에 맞게 대응한다. 침입자에 관한 정보가 일단 수집되면 역습이 시작이 되고 적에 관한 정보는 추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된다. 우리 각자의 몸속에는 면역 기록 체계가 있어서 살아오면서 노출되었던 박테리아와 감염원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겨있다. 적들이 침입하는 전장에서 수주상 세포라는 특별한 세포가 적응 면역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수주상 세포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암세포가 가진 고유 단백질의 특징을 기록한다. 그리고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수주상 세포가 적합한 면역세포에게 이 특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면역세포들은 침입자를 찾아서 표식을 남기고 없앤다. 일단 최정방에 충분한 수의 정보 요원들이 소집되면 T세포와 B세포는 방어 전략을 수정한다. 수백만 개의 세포가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투에 나서는 상황에서는 군대의 비유한 설명이 더 적절하게 맞아떨어진다. 그런 상황은 전투에서 요새를 지키는 것과 비슷하다. 군대가 약하거나 나태해지면 적에게 성을 빼앗기게 된다.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아 있거나 조직적이지 못하거나 통제를 벗어나서 행동하면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그리고 부대원들이 사령관에게 등을 돌려서 반란을 일으키면 지켜야 할 시민은
죽음으로 몰아갈 수가 있다. 시민들을 다행스럽게 우리 면역기는 대체로 잘 훈련되고 교율이 잘 잡혀 있으며 평화를 지키는 데 헌신한다. 세포 매개성 면역은 자 이제 앞에서는 적응 면역이라고 했고 세포 매개성 면역이라는 것이 음식이 어떻게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면역의 지휘계통에 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면역기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은 각기 다른 식품들의 영향을 받는다. 방어 수단을 강화하는 식품이 있는가 하면 약화시키는 식품도 있다. 음식은 T세포와 관련이 있는 세포 매개성 면역에 주로 영향을 끼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T세포는 도움 T세포, 세포 독성 T세포, 억제 T세포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자, 도움 T세포에게는 임무가 있다. 바로 도우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다른 세포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리는 신호물질을 방출함으로써 침입자에 맞서는 면역 공격을 조직한다. 도움 T세포는 면역계의 여러 부분에서 보내온 경계 신호를 받으면 행동에 나선다. 도움 T세포가 방출하는 화학물질 신호 중에는 다른 면역세포들의 공습을 요청하는 것도 있고 B세포에게 침입자를 막을 항체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는 신호도 있다. T세포는 세포 부대의 공격을 지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증원병이나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기도 한다. 세포 독성 T세포는 박테리아 감염된 세포, 암세포를 직접 찾아서 죽이는 전투병이다. 이들은 손을 더럽히는 수고를 마다 않고 침입자에게 접촉해서 전율시킨다. 세포 독성 T세포는 마치 좀비 사냥꾼이 되듯이 예전에는 건강한 세포였지만 이제는 감염이 되어서 위험해진 세포들을 찾아서 제거한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는 혈액 속의 도움 T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를 활성화하고 수를 증가시켜서 면역 방어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들이 있다. 억제 T세포도 혹은 조절 T세포인데 면역 조절의 중요한 세포다. 억제 T세포는 면역 체계를 진정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은 도움 T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를 더 이상 보내지 말라는 화학 신호를 방출해서 면역 체계가 평상시의 건강한 기본 상태로 돌아가서 모든 시스템이 대기하도록 이끈다. 면역 체계가 가라앉지 않으면 과민성이 되는데 자가 면역증이 바로 이런 상태에 해당한다. 일부 식품들은 혈액 속의 억제 T세포의 수를 늘려서 자가 면역 반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자가 면역 반응을 예방하는 데 조절세포가 일부 식품들이 억제세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 세포 매개성 면역이다. 면역. 항체와 아주 오래 남는 기억은 사람들 대부분은 면역이라고 하면 항체를 떠올린다. 항체는 후각이 예민해서 경찰견이나 사냥개로 많이 쓰이는 블러드 하운드처럼 몸에 도사리고 있는 악당의 낌새를 포착해내는 재주가 있다. 항체는 B세포에서 만들어진다. B세포는 쉴 새 없이 몸을 순찰하고 다닌다. 염증이 급속히 퍼진 징후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B세포는 아직 몸을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몸속에 침투해서 혈액 속에 조용히 떠다니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찾아낸다. B세포는 혈류를 타고 다니면서 혈액 속에 떠다니는 외부 침입자가 없는지 꾸준히 살피는데 B세포는 항체의 수용기를 마치 고슴도치 가시처럼 외부 표면에 배치하는 방식을 쓴다. B세포 하나에는 항체 수용기가 최대 20만 개 달려있다. 항체 수용기가 최대 20만 개 달려있다. 이런 수용기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서 나온 항원에 들어맞도록 만들어져 있다. 항원은 외부 침입자들의 해적 깃발이다. 항원을 가진 침입자가 항체 수용기에 들어맞으면 걸려들고 B세포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 B세포는 문제를 해결 중인 도움 T세포가 보낸 신호에 응답하기도 한다. 그러면 B세포는 혈류를 타고 해당 지역으로 가서 수용기를 침입자의 항원에 붙인다. 항원은 영어로 안티젠,
항체 발생기를 줄여서 만든 이름이다. 항원이 수용기에 붙으면 B세포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복제해서 발견한 침입자를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 수 있는 B세포가 더 많아진다. 놀랍게도 B세포 한 개는 1초에 항체를 200개를 만들어 뿜어낼 수가 있다. 항체가 침입자와 맞닥뜨려서 그 침입자를 없애야 할 존재로 표시되면 포식세포가 뛰어 덤벼들어서 침입자를 제거한다. B세포 대부분은 전투 중에 죽지만 일부는 살아남아서 기억세포가 된다. 기억세포들은 침입자의 특징을 기억해 둔 뒤에 종적을 감춘다. 나중에 동일한 침입자가 몸에 다시 들어오면 기억을 담당하는 B세포가 항체를 만드는 방법을 인식한 채로 행동에 돌입한다. 그리고 그 다음 번에는 더 빨리 적을 소멸시킨다. 몸 안의 B세포 수를 늘리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초와 감초를 비롯한 식품들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감초, 고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 건가. 자, 이제 면역체계의 오류와 질병, 면역체계에 오류가 생기면 안 되죠. 그러면 오류는 또 자가 면역이 되는 거죠. 면역체계가 맡은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물론 때로는 몸에 침입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방어체계를 빠져나가게 된다. 우리가 감기나 독감에 걸리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다. 대대적인 체계 공격은 몸 외부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내부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해로운 위생물들은 코, 입, 눈, 귀, 성기, 항문 등 외부와 연결된 모든 구멍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상처가 생기면 피부가 개방되면서 갈라진 틈으로 위생물들이 일제히 유입한다. 병원의 소독 절차와 기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절에는 의사의 손이나 산과 의료기구를 통해서 균이 산모들 사이에 전파되어서 아기를 낳은 뒤에 감염으로 목숨을 잃는 여성들이 많았다. 따라서 면역 방어 체계가 고장이 나면 외부 침입자들에 의해서 재앙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다. 면역이 붕괴되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인 상태로 가장 잘 알려진 예는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다. 에이즈는 체내의 면역을 무자비하게 제거해버리는 HIV, 일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긴다. 에이즈에 걸리면 대단히 위험한 병원균에 감염되거나 암이 발달할 위험이 아주 높아진다. HIV는 서아프리카의 침팬지들에서 유래해서 인간에게 전파된 레트로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유기체이다. 레트로바이러스는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인체에 침입해 건강한 T세포를 파괴한다. 체내에 충분한 양의 T세포가 있지 않으면 그저 HIV만이 아니라 모든 침입자들을 발견해서 죽이는 능력이 급격히 저하된다. HIV에 감염된 환자들의 체내 HIV 증식하지 못하도록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은 현대 의학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다. 효과적인 치료법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혈중 수치를 감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낮추어서 HIV 감염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T세포, B세포, 포식세포의 기능이나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 단백질이 부족한 유전성 면역결핍증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것들은 주로 면역결핍증으로 알려져 있으며 흔하지는 않다. 중증복합 면역결핍증으로 알려진 유전병 때문에 멸균 비닐 풍선 속에 살아서 버블보이라고 불렸던 소년의 사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 아이는 실제적으로 면역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 노출되면 생존할 수가 없었다. 면역체계는 다발성 고소증이나 백혈병 같은 암, HIV와 B형, C형 간염을 비롯한 감염 질환,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당뇨병, 영양실조, 알코올 중독 등에 의해서 약화되기도 한다. 비만도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연구에 따르면 비만인 사람은 외상을 입은 뒤나 중환자실에 있는 기간 동안에 병에 감염될 위험이 비만이 아닌 사람들보다도 훨씬 높았다. 비만에 의해서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몸이 비만인 상태 한 가지 요인만으로 입원 이유를 막론하고 입원해 있던 누군가 병원에서 사망할 확률은 비만이 아닌 경우보다도
최고 7배까지 높았다. 7배까지 높았다. 비만인 사람의 면역력 저하는 그 외에 잇몸, 방광, 피부, 폐에 감염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졌다. 면역계는 장 미생물의 영향을 받는데 그 관련 사항은 중요한 연구 분야다. 장 내벽성에는 GALT, 장 관련 림프 조직이라는 거대한 면역 명령 지휘 본부가 있다. 그 안에 사는 면역 세포들은 면역 방어 체계를 켜야 한다거나 꺼야 한다고 알려주는 장 박테리아의 신호를 받는다. 박테리아들 중에서 현재까지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아, 아크만시아, 엔테로코커스, 알리스티페스, 페칼리박테리움, 특히 면역체계에 이로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박테리아들이 부족하거나 결핍 때문에 면역 방어 체계가 약화된다. 소고식 식단은 면역 반응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를 방해하는데 그렇게 되면 장과 면역세포 사이에 의사소통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정반대적 측면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면역군단은 건강에 해를 끼칠 수가 있다. 자가면역은 정상세포와 조직이 공격당해서 그 기능이 손상되는 가면성 면역체계를 지칭하는 용어다. 자가면역질환으로 분류되는 증상에는 40여 가지가 있으며 제1형 당뇨병, 전신 홍반성 루푸스, 다발성 경화증, 근선, 류마티성 관절염, 전신 경화증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증상들 모두 만성적으로 염증이 나타나고 자신의 신체의 기관을 공격하는 특징을 보인다. 자가면역질환은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요인에 의해서 유발이 된다. 유전, 환경, 감염, 약물 반응,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 등이 모두 자가면역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자가면역증. 다시, 자가면역 질환은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는데 유전적일 수도 있고 환경에 또 감염에 또 약물 반응으로 또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 이것이 있는 것이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다. 자가면역질환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은 면역 방어 기능을 잠재우는 정상적인 조절 기능의 고장이다. 병이 진행될 때 면역의 공격은 특정 신체 기관에만 국한될 수도 있고 몸 전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제1형 당뇨병은 특정 기관을 공격하는 예로 B세포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표적으로 항체를 만들어서 문제가 생긴다. T세포가 베타세포를 파괴하면 체내 인슐린이 고갈되어서 혈액 속에 포도당을 분해할 수 없게 된다. 대사작용에서 이런 오류가 생기면 혈중당 수치가 높아지고 여러 세포와 기관에서 기능 오류가 생긴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 다발성 경화증은 자신의 항체가 신경을 감싸는 피막인 미엘린을 공격할 때 생기는 증상이다. 다발성 경화증은 자신의 항체가 신경을 감싸는 피막인 미엘린을 공격할 때 생기는 증상이다. 항체의 공격으로 뇌와 척수, 근육에 손상을 입게 되며 이런 손상은 흰개미들이 집안에 깔린 전선의 저련 설비를 깎아 먹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은 근육이 약해지고 신체의 동작을 조절하기 힘들고 시력이 나빠지고 뇌 기능이 손상되고 신경의 기능에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생긴다. 셀리악병도 자가면역 질환의 하나다. 셀리악병 환자들은 밀, 보리, 호밀에 들어있는 단백질 일종인 글루텐의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글루텐의 강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면서 창자벽에 부차적인 피해를 일으켜서 장루수가 생긴다. 셀리악병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기 항체가 소장을 비롯한 내부 기관을 공격해서 극심한 경련통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행히 글루텐을 먹지 않으면 항체가 서서히 없어지면서 증상도 보통 사라진다. 그렇지만 자가 면역 반응은 만성화되고 사실상 신체의 모든 부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가 있다. 항체가 자신의 DNA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루푸스, 다시 항체가 자신의 DNA를 무차별로 공격하는 루푸스, 전신 홍반성 루푸스가 발병하면 관절, 피부,
심장, 신장, 심지어 뇌까지 몸 전체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다. 전형적으로 루푸스 환자의 혈액에서는 이중 가당으로 된 DNA를 공격하는 항체가 발견된다. 이런 루푸스 항체는 무리를 이루어서 미세한 크기의 면역 복합체 덩어리를 형성하고 몸속의 온갖 기관에 퍼져서 기능 부전을 일으킨다. 자가 면역 질환은 현대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현상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 또 장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으로 면역 체계가 정상적인 조절이 와해되는 것과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과다한 면역 반응에 따른 증상들 중에는 천식과 음식 알레르기 같은 알레르기 반응도 있다. 심한 알레르기를 앓는 사람들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 알레르겐, 이 코 속이나 입안의 점막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면역체계가 과잉 반응한다. 그에 따라서 그 알레르겐에 대한 항체가 생기고 T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사이토카인이 배출이 된다. 항체와 사이토카인은 다른 면역세포들을 불러서 침입자를 제거하게 한다. 천식이 있을 경우에 T세포에 의해서 기도에서 사이토카인이 배출되어 염증에 대한 과잉 반응이 나타난다. 그 때문에 천식을 앓는 사람들은 폐 밖으로 공기를 내뿜기가 힘들어지면서 숨쉬기가 힘들어 쌕쌕거리게 된다. 손을 쓰지 않고 내버려둘 경우에 염증이 기도의 평활근을 수축시키는데 심해지면 질식에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면역체계는 앞에서 살펴본 다른 여러 방어체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에 큰 영향을 받는다. 2부에서는 혈관 신생, 재생, 마이크로바이옴, DNA, 보호, 면역에 각각 영향을 주는 식품에 알아볼 것이다. 자, 이렇게 사이토카인 이렇게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은 참 과도한 면역 반응은 크게 위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살펴봤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